이강인이 무명에서 파리 팬들의 슈퍼스타로 올라서기까지 단 이틀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했다. 파리 생제르맹 팬 반응, 이강인의 풀경기를 봤다. 이제 나는 한국인이다. 슈토리, 이강인, 22, 이 프랑스 리그 1 명문클럽 파리 생제르맹, PSG에 입성한 후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본적인 움직임과 킥, 드리블 등을 선보였다. PSG 구단은 14일, 이하 한국 시각, 홈페이지 메인에 이강인의 얼굴을 내걸었다. 이강인이 동료들과 함께 기본 훈련을 펼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전했다. 목요일 훈련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많은 훈련 사진이 포함됐다. 이강인은 가벼운 움직임으로 동료들과 함께 훈련했다. 부드러운 터치와 드리블, 그리고 전매 특허 왼발킥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엘리케 감독의 지휘하에 기구를 이용한 스텝 훈련도 소화했고, 동료와 밴드를 당기며 스트레칭을 펼치기도 했다. 빠르게 적응하며 PSG 일원으로 녹아들고 있다. 특유의 밝은 미소를 보이며 동료들과 친분을 드러냈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기술을 가다듬었다. PSG는 새롭게 영입한 이강인을 비롯해 여러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을 조명했다. 아직 PSG에 입단을 확정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 9일 입단 소식을 전한 뒤 큰 관심을 받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PSG 구단은 이강인의 영입 후 한국어 트위터를 개설해 한국 팬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했고, 13일에는 온라인 팬샵에 이강인의 19번 유니폼을 입점했다. 팀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강인 띄우기에 나선 셈이다. PSG 신입생 이강인은 레알 마요르카와 한국 대표팀에서처럼 다목적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윙과 섀도우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를 고루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반 적응기에는 조커로 대기할 수도 있다. 후반전 승부처에서 투입되어 날카로운 킬러 패스와 프리킥 등으로 공격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임무가 주어질지도 모른다. PSG 같은 빅클럽은 1년에 50경기 이상을 소화한다. 리그뿐만 아니라 컵대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까지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베스트 11만으로 시즌을 치를 수 없다. 15에서 16명이 상황에 따라 로테이션으로 바꿔가며 경기에 나서게 된다. 이강인으로서는 먼저 로테이션 시스템을 적용받는 명단에 들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규 시즌이 시작되기 전 예정된 5번이 친선 경기는 이강인에게 기회다. 22일 르 아브르와 친선전에서 PSG 팬들에게 첫 인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일본에서 벌이는 25일 알 나스르, 사우디아라비아, 28일 세레소 오사카, 일본, 8월 1일 인테르 밀란, 이탈리아, 과 경기를 거쳐 8월 3일 부산에서 치를 전북 현대와 경기에서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2. 김종국 감독 폭발. 기준 없는 3피트 위반. 주자의 등에다 던지라는 이야기인가? 3피트 및 수비방에 관련해서다. 3피트 관련 규정은 올 시즌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키움 홍원기 감독은 이 문제를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로 3피트와 수비방해에 대한 일관성 없는 판정을 성토하기도 했다. 기아는 더했다. 기아는 6월 16일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서 과거 3피트 판정 관련해서 아웃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명확한 3피트 위반에도 세입 판정을 받아 결국 폭발했다. 6월 16일 당시 기아는 NC에게 고전하고 있었다. 당시 9에서 10으로 난타전을 벌이던 상황. 5회 무사 11루 상황에서 신범수의 절묘한 번트가 3루 쪽으로 향했고, 신범수가 1루에서 살았다. 송구가 신범수의 발에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NC에서 스피리트 위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 판독이 번복되었다. 그뿐 아니다. 정상적인 번트 상황이었기에 신범수는 아웃이 되더라도 원래 주자들은 2루와 3루로 진루권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도 심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종국 감독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수비방해면 진루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에 대해서 계속 항의하는 것은 퇴장 사유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았다. 아니, 이번에는 지난번 NC전보다 훨씬 더 명확했다. 3회 초 2-4일 루에서 피렐라는 절묘한 투수 땅볼을 때렸다. 그 투수 땅볼을 양현종이 잡았고 송구했지만 빗나갔다. 문제는 피렐라가 과거 신범수보다 훨씬 더 라인 안쪽에서 뛰었다는 것이다. 즉, 양현종이 공을 잡았을 때는 피렐라의 등밖에 보이지 않았다. 양현종은 피렐라를 피해서 송구했지만 그 송구가 빗나갔다. 김종국 감독은 곧바로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세이프, 피렐라의 3피트 위반이 아니라 양현종의 송구 실책이라는 것이다. 김종국 감독이 폭발했다. 판정에 대해서 계속 항의했고 또 다시 퇴장당했다. 주자에게 맞으면 3피트 위반, 아니면 송구 실책? 주자의 등에다가 던지라는 말인가? 여기서 신범수와 피렐라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명확하다. 신범수보다 피렐라가 훨씬 더 안쪽으로 뛰었다. 그리고 신범수는 오히려 송구 과정에서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피렐라는 송구 과정에 피해를 주었다. 양현종이 피렐라를 피해서 송구하려다가 실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준은 명확해진다. 공에 타자가 맞으면 수비방해이고 아니면 송구 실책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면 투수는 주자와 겹치면 뛰고 있는 주자의 등에다가 송구를 꽂으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만약 과거 여러 선례로 3피트 아웃이 선언되었다면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적용되었어야 마땅했다. 이는 항의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판정한 심판진의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7월 1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기아 양현종과 김태군이 5회 초 2-4일 후 삼성 강한울 타석대 마운드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결국 이닝이 끝났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아는 김태군의 포일로 삼성에게 결승점을 헌납하고 말았다. 양현종과 뷰캐넌의 에이스 경기의 균형이 그 시점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기아는 6연승 행진이 멈춰섰다. 분명 이 판정 때문에 경기를 패한 것은 절대 아니다. 뷰캐넌의 8색조 투구가 승리를 이끌었음은 명확하다. 하지만 뷰캐넌의 역투 외에 다른 요소가 패배의 요인으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심판의 역할이다. 최근 3피트 규정을 놓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어제 경기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규정의 핵심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아웃이고 어떤 때는 세이프다. 그러다 보니 경기마다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퇴장을 각오한 항의가 빗발친다. 비디오 판독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서 주관성이 상당 부분 개입되기 때문이다. 주관성이 개입되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파울 페어의 판정처럼 이 라인을 벗어나면 파울, 안으로 들어오면 페어 같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한 시즌 농사를 건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펼쳐진다. 만일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지금보다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 판정 하나가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3. 오피셜. 박지성의 동료이자 경쟁자였던 나니 튀르키예 데미르스포르 입단, 커리어 10번째 팀. 튀르키예 리그의 데미르스포르는 14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루이스 나니 36 영입을 발표했다.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자유계약 FA이며 계약 기간은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1년 계약이다. 나니는 2000년대 후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성기 시절 활약한 측면 공격수였다. 2007년 제2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 불리며 많은 기대를 모았다. 화려한 드리블과 강력한 슈팅은 마치 호날두를 연상케 했다. 이 당시 박지성의 동료이자 경쟁자로 국내 팬들의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맨유에서 8년간 230경기를 소화하며 41골 71도움을 기록했다. 이후 다양한 클럽을 돌아다니는 전임엔 이됐다. 김민재의 전 소속팀이기도 한 페네르바체,
튀르키예에서 1년. 이강인의 프로 데뷔팀인 발렌시아에서 2년을 보냈다. 발렌시아 2년 중 1년은 라치오, 이탈리아, 임대 생활을 했다. 2018년 여름에는 친정팀인 스포르팅으로 돌아갔다. 7개월 뒤에는 올랜도 시티, 미국에 입단했다. 미국에서만 약 3년을 뛰며 88경기에 출전해 31골 18도움을 기록했다. 녹슬지 않은 경기력이었다. 2022년부터는 베네치아, 이탈리아에서 뛰었다. 하지만 해당 시즌 베네치아는 세리에 A 최하위로 시즌을 마치며 강등당했다. 곧바로 호주 리그 도전에 나섰다. 멜버른 빅토리에 입단했다. 하지만 장기 부상으로 시즌 절반을 통째로 날렸다. 총 10경기에서 2도움에 그쳤다. 나니는 올해 벌써 만 36세다. 지금 당장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다. 하지만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번에는 잠시 경험했던 적이 있는 튀르키예 리그다. 데미르스포르는 무려 본인의 10번째 팀이다. 함께 메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많은 동료가 은퇴한 사이, 나니는 여전히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다.